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뭐 최근 1, 2년 사이에 이제 많은 경험들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변화도 겪고 있고, 큰 변화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몸에 대한 변화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관계에 대한 변화, 이런 게 좀 큰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소금 혁명, 뭐 이런 도서를 읽고 이제 소개를 할 건데요. 뭐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이제 이 소금 관련해서 뭐 미네랄 소금, 소금에 관련된 도서들 이런 것들을 여러 권 소개를 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가장 그래도 추천을 해왔고, 제가 또 좋아하기도 했고, 그런 이제 미네랄 소금이 있는데, 그 미네랄 소금의 그 대표님이 쓰신 책도 제가 이제 읽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신간이 나와가지고, 소금혁명 환자의 반란. 네, 이 책도 대표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보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읽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너무 바쁜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쪼개가면서 이거를, 네, 읽었습니다. 물론 이제 다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 생각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미네랄 소금에 대해서 현재는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이 미네랄 소금 가격이 너무 올랐습니다. 꾸준히 이거를 이제 세일을 할 때마다 구입을 했었는데 더 이상 살 수 없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결단을 내리게 됐죠, 최근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네. 이 미네랄 소금 때문에 제가 이 고지혈증이 치료가 됐다고 이제 믿고 있었던 상황인데, 과연 내가 이거를 끊으면 고지혈증이라는 질환이 재발을 할까? 이제 이거를 좀 실험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기는 당연히 소금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내가 더 이상 감당이 안 됐기 때문이기도, 네, 한 거죠.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그 미네랄 소금이 한 통도 이제 거의 남지가 않은 상태거든요. 먹게 되면 이거를 끊고 그동안 해왔던 다른 방법들을 이제 유지하면서, 네, 변화를 지켜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최근에 제가 보건소에서 콜레스테롤 검사를 받았는데요. 다행히도 콜레스테롤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수치가. 그렇지만 정상 수준에서는 약간 높은 정도. 그래서 이제 보건소에서도 의사가 저한테 콜레스테롤 약을 굳이 먹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진단을 내려줬습니다. 제가 이게 17년도 10월경인데요. 지금이 2024년이니까 거의 7년 전이네요, 벌써. 기본적으로 저는 비만형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LDL을 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153이 나와가지고 이 고지혈증 질환을 의심한다, 이렇게 해서 의사한테 전화를 제가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스타틴 계열의 약물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연락을 받고선 제가 이제 놀랐었죠. 그때 조금 놀라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장 뭐 아픈 건 아니었는데 이제 약을 먹으라고 하니까 좀 이제 제가 당황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때 조금 더 놀랐어요. 왜냐면은 고지혈증이 아닐 수가 없는 그런 수치가 나와버린 거예요. 여기 이제 참고치가 보면은 129가 넘어가면은 일단 고지혈증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거의 뭐 두 배가 넘은 거죠. 예, LDL이 258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정말 이제 빼박이었던 거예요. 이상하게 저는 이때도 이제 운동은 꾸준히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먹는 음식이 아무래도 많이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정제 탄수화물 중심으로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뭐 사이다나 뭐 콜라 이런 거를 많이 먹었던 건 아닌데, 그래서 이런 수치가 나왔던 걸로 제가 추측을 하고요. 그 해 한 몇 개월 후에 이 검사를 해봤더니 LDL이 186이 됐어요. 그런데도 이 수치는 사실은 고지혈증에 해당되는 수치죠. 그래서 이때도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고지혈증 약을 이제 먹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스타틴을 처방을 받아가지고 몇 개월을 먹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 LDL이 이제 확 떨어진 거예요. 130까지. 100으로 떨어졌네요. 100으로. 이것도 뭐 높다고 하는 의사들도 있어요. 뭐 콜레스테롤이 무조건 낮은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뭐 콜레스테롤 수치 자체는 이제 정상 범위로 이제 떨어진 상태였죠. 그런데 이제 이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엄청난 그 근육통을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의사들도 그게 굉장히 그 미미한 수준에서 일어나는 부작용이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왜 내가 그렇게 근육통이 심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운동도 열심히 하는 편이었고 스트레칭도 꽤 이제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끊었던 것 같아요. 그때 2019년도에 그 약을 끊고 다시 한번 검사를 이제 해봤던 거예요. 거의 뭐 한 10개월 정도 후에. 그랬더니 LDL이 또 올라간 겁니다. 160 이하가 됐어야 된다. 뭐 이렇게 병원에서는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200이 돼버리니까 또 제가 좌절을 한 거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로 약을 먹어야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이제 168이 나왔던 거예요. 제가 이때까지는 그 소금을 먹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미네랄 소금에 대해서 정보를 이제 처음 알게 된 시기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마 그때부터 제가 먹기 시작한 것 같고요. 1년 정도 후에 검사를 해봤습니다. 네, 그렇게 했더니 정상이 돼버렸어요. LDL 수치가 126이 돼가지고 130 이하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정상인 겁니다. 이제 의사가 그때 얘기를 했어요. 고지혈증을 진단을 받았었지만 지금은 어쨌든 예, LDL이 정상이기 때문에 약을 먹고 싶으면 먹어도 된다. 이제 이렇게 제가 약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로부터 이제 또 한 3년 정도가 지난 것 같네요. 한 지난주, 지지난주인가 이제 검사를 해서 나온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LDL이 126. 서론이 길었는데 어쨌든 제가 이번 기회에 그 소금값이 너무 오른 관계로 대대적인 저만의 그 인생의 실험 같은 걸 이제 하려고 합니다. 네. 이제 책 내용을 이제 조금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지구의 역사부터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45억 년 전에 이제 막 화산이 폭발하고 막 이제 이런 그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물질들 뭐 황산, 염산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실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시기였다고 하네요. 불모지 같은 그런 지구에서 소금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생명을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소금 속에는 사실 미네랄이 다량 함유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생명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황산과 염산으로 끓어오르던 바닷물이 증발을 해서 다시 비로 내리기를 수없이 반복하면서 땅속, 바위 속 미네랄을 끊임없이 녹여냈다. 그래서 이 미네랄이라는 거는 그 하나의 물질이 아니라 이렇게 나트륨부터 칼슘, 칼륨, 마그네슘, 아연, 리튬 뭐 이런 것들을 거의 모두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바로는 미네랄이 최소한 90여 가지 이상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양제로 사 먹는 그런 영양소들 네, 이런 것들이 여기에 대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뭐 비타민 이런 거는 이제 제외를 했을 때 예, 미네랄만 해도 이제 수십 가지가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눈이 막 이게 떨린다 막 이럴 때 마그네슘 영양제를 먹어라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소금에는 이미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훨씬 더 그 흡수가 되기 좋은 형태로 이온화가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이제 도움이 된다는 거고 이제 그런 얘기를 최근에 제가 이제 어떤 한 영상에서 그거를 확인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 화공과 그 교수님이신 강상욱 교수님을 이제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분이 우리 그 일상생활에서 그 겪을 수 있는 화학적인 그 내용들을 많이 알려주시거든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 가스레인지를 쓰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고기를 굽는 거, 위험한 것들을 다 알려주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건강 관련된 얘기를 하시다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노화가 이제 빨리 되는 이유 중에 이제 하나가 그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를 하려면 사실은 그 물을 제대로 먹어야 되는 건데 그 물 안에는 이제 지금 얘기한 그 미네랄, 칼슘, 칼륨, 마그네슘 뭐 이런 것들이 원래는 다 들어있어야 정상인 거죠. 그 기본적인 뭐 지하수라든가 뭐 약수물 포함해가지고 자연에서 이제 만날 수 있는 그런 물들. 특히 우리나라는 그 거의 정수기 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거의 집집마다 정수기를 쓰기 때문에 정수기를 필터를 이제 거쳐서 나오는 물은 거의 맹물인 거죠. 그 아무런 그 영양 물질이 없는 그런 물이라서 그런 물을 먹어봤자 건강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수돗물을 이제 먹으면 이제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이제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수돗물을 먹을 때 걱정하는 게 그 수도관이 녹이 슬어 있으면 이제 그런 물질들을 우리가 먹게 될까 봐
예, 많이 이제 걱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래서 물을 제대로 그런 식으로 먹을 수 있게 되면 미네랄 소금을 별도로 섭취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오늘 되게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그 근본적이고, 네, 실용적이고, 뭐, 경제적이고, 뭐 이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최근에 경험담을 이제 얘기를 해드리자면, 수도 검사를 했습니다. 그 강상욱 교수님이 이게 어쨌든 수돗물에 미네랄이 풍부하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시고 나서 제가 이제 찾아봤죠. 그러면 내가 수돗물을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어차피 이제 저희 집 정수기가 상태가 썩 좋지는 않아가지고 이참에 이제 그런 결정을 이제 내리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물사랑 누리집이라고 있습니다. 이 수질 검사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우리 지역에 있는 그 수지를 검사는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하잖아요. 그 시에서 하든 뭐 이제 뭐 군에서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신청하는 거는 자기네 집에 와가지고 검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자기 집이 뭐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중랑구다. 이렇게 하면 조회를 해가지고 네, 해당 지역은 수질 검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신청을 하는 거예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행히도 이제 상당히 그 깨끗하다고 이제 그 현장에서 검사기로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도 한 2주 정도 걸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 물을 제가 이제 매일 이제 끓여서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남은 소금을 다 먹게 되면 아마도 이제 그 물로 이제 버티게 될 것 같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다른 소금을 조금씩 먹게 되게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소금들이 그 나트륨의 그 농도, 나트륨의 함량이 뭐 90% 이상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소금들, 뭐 제가 예전부터 추천했던 말돈 소금, 영국에서 이제 많이 셰프들이 쓰는 소금으로 이제 알려져 있죠. 그리고 프랑스의 그 게랑드 소금인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건 저도 아직 안 먹어봤는데 그런 소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염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제 여전히 만들고 있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최소 1년 동안 뭐 전문 교육을 받는다, 뭐 이렇게 해서 엄격하게 관리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프랑스 같은 나라는 그 음식에 대해서 상당히 좀 엄격한 기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랑스인들이 먹는 음식은 그래도 검증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 그 레드몬드 리얼소트인가 뭐 그게 있었어요. 그거를 제가 이제 먹어보니까 염도가 좀 높은 느낌이었어요. 맛은 있는데 과연 그게 미네랄이 얼마나 함유가 됐을까 하면은 약간은 좀 의구심은 들었습니다. 오히려 말돈 소금을 먹어보면요, 약간 그 쓴맛이 나거든요. 그게 이제 쓴맛을 나는 그 물질이 마그네슘이라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쓴맛이 난다 그러면은 오히려 믿을 수 있는 소금일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뭐 이제 이 소금 혁명이란 책에서도 얘기하듯이 그 현존하는 소금 중에서는 그래도 뭐 미네랄 함량이 가장 높은 건 맞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다른 회사들 것까지 막 어떤 뭐 연구실에다가 맡겨가지고 그 성분을 조사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이분이 오랫동안 연구를 하시고 이제 그런 자료들을 이제 공개를 어쨌든 책으로 이렇게 내신 거니까 믿고선 그런 자료는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미네랄 함량이 일반 정제염과 이제 MQ 눈소금, 네, 미네랄 소금인 거죠. 이 차이가 이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예, 일반 정제염 우리가 뭐 먹는 그 꽃소금 이런 것도 다 이런 데 포함이 되는 거죠, 사실은. 수백 배가 되는 거죠. 이게 한 300배 막 이런 정도. 칼슘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엄청나게 이제 차이가 나고요. 칼륨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건 제가 인정을 해요. 미네랄 함량이 높다는 거 인정을 하고 저도 이제 그 고지혈증을 치료하는데 이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거의 이제 확신을 하고 있는 소금이고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가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한 몇 개월 단위로 이거를 계속 올리더라고요, 이 회사에서. 이게 원래는 그 세계들이 이거 세 통에 이게 34,000원 뭐 이렇게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격이 두 배가 됐습니다. 소금을 세 통에 64,000원에 팔고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저는 부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기 주말에 맨날 술 먹으러 나가고 취미 생활에다가 돈 많이 쓰고 막 이러는 거 보면은 돈은 많아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못 사겠어요, 더 이상. 그래서 이제 결단을 내린 게 이제 아까 얘기한 제가 수돗물 먹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이 소금을 먹지 않고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콜레스테롤을 한번 유지를 해보자.
네, 그런 상황이 이제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제가 성공을 한다. 그러면은 소금이 100%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먹고 있는 아보카도 오일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생활 습관, 뭐 수면, 운동,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될 거고 그런 정제 탄수화물 이런 거, 뭐 액상 과당 이런 거 저는 이제 안 먹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이 책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MQ 눈소금, 뭐 미네랄 소금 이런 게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이게 지금 왜 문제가 될 수 있냐, 제 개인적으로. 이 소금이 약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냐면은, 저는 이 미네랄 소금을 약처럼 여기고 약처럼 먹는다. 왜냐면 그만큼 내 질병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은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에서야 들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그 약장수 같은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이라는 거는 병원에서 쓰고 이제 약국에서 쓰고 이제 이런 게 약이고 병을 치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건데 네, 이렇게 돼 버리면은 그 식품이 어떻게 보면은 이 약물의 어떤 영역까지 이제 침범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식품 산업까지 다 이제 독점을 해버리고 다른 그 소금 회사들까지 다 말하자면은 이제 다 퇴출시켜 버리는 약간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고 이 소금밖에 우리가 먹을 게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환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더 이상 뭐 환자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아파가지고 이 소금을 찾게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여기에 우리가 종속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점 기업에 종속이 되고 있고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 소금 인간이라는 그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을 보고 제가 상당히 그래도 만족을 했었거든요. 그 대표님의 어떤 진정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느껴지거든요. 그 한 뭐 17년 정도의 기간 정도를 연구에 바쳐서 이렇게 좋은 소금을 이제 만들어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존경심도 있었고 그런데 제가 이번 책을 읽으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실망을 한 거죠. 이제 연구 단계를 이제 넘어섰고 이제 정식으로 출시가 됐고 사람들이 이제 이 소금에 대한 뭐 효능이라든가 어떤 품질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극찬을 이제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제는 내가 투자한 어떤 자원, 시간과 노력과 뭐 어떤 연구비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보상을 받을 때가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대표라면은. 네. 그리고 이제 대체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자기가 어떤 분야에서 한 15년 이상을, 예, 연구에 완전히 미쳐가지고 연구를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보상 심리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소금을, 값을 올리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안타까운 건 그런 거죠. 왜 하필 소비자가 환자인 거냐는 거죠. 예, 제가 예전에 소개했던 그 지압기 관련된 것도 사람의 어떤 그런 아픈 거를 지압기를 막 한 열대 개씩 그 종류를 만들어 가지고 100만 원씩 쓰게 만드는 네, 그런 분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제가 하도 말하자면 화가 나가지고 그 지압기를 DIY로 만드는 방법까지 공개를 했었어요. 어쨌든 먹는 거 가지고 그리고 사람 몸 가지고 장사를 해 먹는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왔던 거죠. 그리고 지금 상황이 약간 그런 상황이라고도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되게 좀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좋은 소금을 소개하고 추천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소금을 손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내가 환자로서 그리고 소비자로서 여기에 종속이 되는 거는 원치 않기 때문에 사실 이 소금의 그 대표님이 그 뭐 자체 개발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긴 하는데요. 원래는 그 원천 기술은 이제 일본에서 가져온 거예요. 일본에서 그 누치마스 소금이라는 그 소금을 제조하는 회사에서 그런 기술을 이제 이전을 받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소금을 한국에서는 이제 다른 사람이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 소금이 원래 소금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소금이거든요. 왜냐면은 나트륨 함량이 일정 수준 이하가 돼버리면은 그거는 이제 소금이 아니다. 이게 법적으로 이게 규정이 섰다고 그래요. 오랫동안.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런 소금을 가지고 아무리 이게 품질이 좋고 어떤 효과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식품으로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될 수도 있겠다. 차라리 이거를 약처럼 광고를 하겠다 그러면은 뭔가 명칭 같은 걸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대표님도 제가 알기로는 어떤 그런 뭐 바이오 기업이나 뭐 이런 데서 뭐 투자도 뭐 받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그런 쪽으로도 연구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쪽으로 그냥 쭉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예, 대신에 저 같은 서민들은 더 이상 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거를 그냥 음식에서 그냥 좀 제외해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차라리 만약에 사람들의 뭐 질병을 치료하는 뭐 그런 목적으로 광고를 하겠다 그러면은 약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차라리 병원에 어떻게 들어간다든가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이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게 됩니다. 배신감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씁쓸함, 실망감 뭐 이런 거는 조금 이제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도 제가 믿고 계속해서 이제 그걸 먹어왔는데 기업이라는 뭐 그런 특성상 뭐 이윤을 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투자했던 것들을 이제 모두 회수하는 뭐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서 소비자로서는 조금 아쉬운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여기서는 소금 혁명 이렇게 제목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혁명은 혁명인데 그러니까 혁명을 하는데 돈이 든다. 그러면은 그게 과연 혁명다운 혁명일까?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짜 혁명은 이 소금을 먹지 않고도 이 소금을 먹은 것과 같은 결과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게 혁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기 몸을 더욱더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야지만 이런 어떤 마케팅이나 이런 기업의 어떤, 뭐 심하게 말하면 횡포? 이런 데에서 조금 더 이제 자유로울 수 있지 않나. 이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소금을 극찬하면서도 네, 가까이 하기 좀 어려운 약간 그런 상황에 온 것 같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그 소금 인간 그 책에 비해서는 크게 뭐 변화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지 어떤 환자들이 한 얘기들, 뭔가 사람들을 계몽하려고 하는 뭐 그런 내용들, 뭔가 행동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뭐 바람들, 뭐 이런 얘기들이 사실 더 많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순간 공중 결정 제염 기술. 네, 순간적으로 이 바닷물을 약간 그 수증기로 이렇게 날려가지고 거기서 떨어지는 그 물질들, 그게 이제 소금이 되는 그런 방식인 건데, 그런 식으로 만들면 나트륨 함량이 상당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짜지 않은 만큼의 어떤 그 비율이 미네랄로 이제 가득 들어있다는 거예요. 뭐 한 90여 가지 정도의 그 미네랄이 들어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아, 마그네슘, 뭐 칼륨, 칼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뭐 그런 뭐 패스트푸드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데 들어가는 소금들은 뭐 대체로 이런 소금인 거죠. 가공 소금. 네, 그런 정제 소금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만들기가 훨씬 더 대량 생산하기에 이제 좋았을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먹어왔던 소금이 이제 그런 소금이라는 겁니다. 의사들이 말하는 소금은 사실은 그런 소금을 말하는 거기도 해요. 그래서 소금을 먹으면 뭐 신장이 무리가 간다, 뭐 이런 얘기가 하는 거고, 뭐 고혈압이 생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거라고 이제 보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얘기는 그런 거는 어쨌든 소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MQ 눈소금 같은 경우에는 염도가 75%.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먹어보시면은 진짜 안 짜요, 소금이. 그리고 이제 링거액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링거액의 성분이 그 소금물이에요. 어쨌든 그 염도를 0.9%로 이제 맞춘 소금물인 겁니다. 그래서 왜냐면 우리 몸이 0.9%의 소금물의 그 염도로 체액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링거액을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든 거고, 여러분 뭐 까지거나 뭐 몸이 막 그랬을 때 식염수가 딱 그 염도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그 살에다가 바르면은 안 따가워요. 그리고 우리 코에다가 그 점막이 있잖아요. 그 점막에도 이 식염수를 이제 넣어가지고 코를 세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코가 따갑지가 않아요. 이 염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간혹 유튜브를 보면 소금의 미네랄로 몸에 흡수가 안 되는 무기미네랄이라서 좀 안 좋다. 소금의 미네랄이라도 흡수가 된다는 갑론을박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렇게 해서 소금의 미네랄이 안 좋다고 주장하는 쪽은 순수한 소금을 먹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직접 실험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이제 몸으로 뭔가 이제 때워가지고 이제 깨닫는 뭐 그런 것들이 더 많아가지고, 뭔가 이론적인 것들도 이제 찾아보긴 하지만, 일단은 몸으로 깨우치고 나서 그거를 이론으로 봤을 때, 아, 이해가 더 잘 되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뭐 의사들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의학에는 정답이 없다. 어떻게 보면 확률 싸움이다. 막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 일반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사실 모든 사람한테 적용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제 채널에서는 뭐 간혹 얘기하지만 정말 재수 없으면은 감기약을 먹어서도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냥 확률적으로만 따지기 시작하면은 병원 가는 게 그냥 답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병원 의사들이 그런 거 제일 잘하는 거니까. 확률적으로 모든 사람한테 맞을 수 있는 걸 그냥 그런 것들을 처방을 하는 거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의구심을 갖고서 실험을 해보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온 건데 책에서 나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소금에 들어있는 그런 미네랄들은 그 이온화가 잘 돼 있는 약간 그런 흡수가 더 좋은 상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실제로 먹어보면은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뭐 이온 음료 뭐 이런 것도 이제 많이 팔지만 그런 것들도 어쨌든 물에다가 녹여가지고 이제 먹는 형태이기 때문에 흡수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금도 이제 좀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고 더구나 상당히 작은 입자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흡수가 잘 될 수밖에 없죠. 예, 예를 들어서 그 네뷸라이저라는 그 기계가 있잖아요. 뭐 애들이나 어떤 뭐 노인들이 이제 뭐 약물을 투여하거나 목을 정화하기 위해서 쓰는 도구이기도 한데 수증기 그 입자들이 약간 분자 형태로 상당히 잘게 쪼개진다 그래요. 그거를 이제 곧바로 우리가 들이마시는 형태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약물을 같이 섞으면은 그 폐에 들어갔을 때 그 폐에 있는 그 세포 있잖아요. 폐포에 그대로 전달이 돼가지고 훨씬 더 그 반응이 빠르고 이제 이렇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소금을 예를 들어서 뭐 물에다가 녹여가지고 먹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그러고 있고, 제가 이제 초반에 얘기했던 그 강상욱 교수님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노화가 생기면은 우리 소화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미네랄이 아무리 많은 음식을 먹어도 뭐 이가 아파서 제대로 못 씹고 위에 어떤 그런 뭐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음식물을 제대로 뭐 소화를 못 시키고 이러니까 미네랄의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미네랄을 이제 수분 형태로 이제 섭취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미네랄이 많이 들은 물을 먹어야 되는 거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돗물이 또 이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소금이 흡수가 잘 될 수밖에 없다. 결론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사실 좀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반론적으로 이거를 자꾸 뭔가 어떤 과학적인 증명, 막 이런 쪽으로 가기 시작하면은 결국에는 의사들이 보는 뭐 논문,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그런 논문 같은 게 과연 100%또 진실이냐? 그러면 또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몸에 대한 부분은 자기 몸으로 그거를 느낄 줄 알아야 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런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리고 의사의 어떤 그런 수치를 해석하는 그런 기준에다가 맞추니까 의사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되겠죠. 예전에 했던 얘기들의 반복입니다, 사실. 몇 년 전쯤에 그 무슨 예능 프로에서 미네랄의 함량을 검사할 수 있는 뭐 그런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검사를 한 걸 봤는데, 확실히 그 정수기 물이 그 미네랄 함량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수돗물, 그 다음에 끓인 수돗물, 이게 거의 똑같고, 그리고 이제 보리차를 끓였더니 그게 미네랄 함량이 이제 확 올라가더라고요. 그거 좀 희한한 현상이었는데, 그런 걸 본 적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검사를 꾸준히 하죠, 우리나라도. 그런데 이런 개개인이 이런 것들을 신청을 했을 때, 장기적으로는 전 국민의 그 건강을 위해서는 되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안 그러면은 그냥 개개인이 비사조금 찾아다니면서 이런 그 기업에 종속이 돼야 되는 것 같아서 뭐 이런 책에서 말하는 혁명을 한다 그러면은 그런 혁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수돗물 검사부터 조금 해보자. 이런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병이 있으신 분들이 오히려 더 그런 변화를 잘 확인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수에 대한 얘기, 이것도 이제 주변에 제가 사실 여성분들을 좀 많이 만나는 편이에요. 그런 얘기들을, 건강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여성들이. 되게 무지한 여성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 정보의 비대칭, 이게 되게 심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요즘에는 특히나 그 알고리즘화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정보에 대한 그 범위, 이런 것들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완전히 그 협소하게 결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게 좀 되게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제가 경험한 것을 얘기하고 제가 실증적으로 뭔가 증거를 보여줘도
그거에 대해서 상당한 그런 거부감을 보이는 뭐 그런 사람들도 많죠. 여성들 중에서 제가 최근에 하는 얘기가 뭐 간수를 뭐 빼가지고 그런 소금을 산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겁니다. 간수를 빼야지 맛있다고 생각하고 간수를 빼야지 좋은 소금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간수라는 거는 그 미네랄 덩어리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런데 간수를 왜 우리가 빼야 된다고 생각을 했냐 보면은 바닷물이 오염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걸러내는 과정에서 그 간수에 이제 뭐 미세 플라스틱이든 뭐 어떤 뭐 이물질이든 이런 게 껴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뺨으로써 뭔가 이제 깨끗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미네랄까지 어쨌든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네. 그래서 뭐 유럽의 암염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뭐 미국의 뭐 호수염 이런 것도 대체로는 간수를 다 제거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그 예외적인 거는 이제 자염이 좀 예외적인 거죠. 자염 같은 경우에는 간수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닷물을 이제 그대로 끓여서 만들기 때문에 이제 미네랄이 그대로 남아있는 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마도 게랑드 소금, 그 프랑스의 게랑드 소금이 그렇지 않을까.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하고서 이제 조만간 주문을 할 생각이거든요. 250g짜리가 6,300원이에요. 그 엄청 싼 거거든요. 저기 MQ 소금에 비하면은 150g짜리 이거 하나가 25,000원이에요. 그런데 2배 가까운데 가격은 거의 4분의 1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싼 거예요. 지금 계량대 소금이. 저는 계량대 소금 믿습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프랑스 사람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음식에 있어서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명품 소금 중에 하나로 이제 알려져 있고, 네, 그리고 자염이라고 알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믿어볼 생각입니다. 이 말돈 소금도 사실은 여기 나오네요. 여기 보면은 이것도 번역을 해보죠. 아, 이것도 자염인 것 같네요. 먹어봤을 때 이게 약간 쓴맛이 있어요. 말돈 소금이 짠맛은 조금 적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뭐 천일염 이런 것보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자염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로 봤을 때는 계량드 소금, 말돈 소금 거의 아마 동급이 아닐까 좀 그렇게 추측이 되고요. 여기 더해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이 누치마스 소금을 찾아봤어요. 그 MQ 눈소금의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그 일본의 소금이죠. 네, 누치마스 소금을 찾아봤더니 이거는 더 비싸요. MQ 눈소금보다. 그래서 만약에 미네랄 소금 이런 진짜 그 프리미엄 미네랄 소금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치마스 소금하고 이 소금 중에 고민을 한다면 MQ 눈소금으로 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150g 이 그 사이즈는 똑같죠. 그런데 MQ는 소금은 25,000원인데 요거는 51,600원이에요. 두 배죠, 두 배 거의. 무지막지하게 비싼 소금인 거죠, 이거는. 그렇게 봤을 때는 MQ는 소금이 또 싸요. 이 기술을 이전 받아가지고 또 독자적인 또 기술을 뭔가를 더 더해가지고 지금 하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그 뭐 회사 직원들이든 뭐 대표님이든 이런 쪽에서는 지금 아직은 싸게 파는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어쨌든 좋은 소금은 맞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많이 사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좀 기업을 좀 더 키워가지고 이 가격을 어쨌든 서민들이 사 먹을 수 있는 수준으로 떨어뜨려 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좀 듭니다. 원래 죽염을 많이 먹던 타입이었는데 약사님께서 소금에 열을 오래 가열해서 성질이 뜨겁게 바뀌면 장기 복용을 하면 별로 안 좋다. 그 거의 뭐 90% 이상이 그 나트륨인 상태에서 구워내는 거기 때문에 그 뭐 큰 의미가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죽염의 어떤 미네랄 함량에 대해서 성분표 같은 거를 정확하게 이제 밝힌 게 이제 거의 없다는 거죠. 심지어는 외국 소금들도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면은 말돈 소금이든 게랑드 소금이든 그 미네랄 함량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기를 해놓은 거를 제가 아직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찾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죽염도 비싸잖아요. 그런 소금 먹을 바에는 게랑드 소금 아니면 말돈 소금으로 대체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면 말돈 소금도 상당히 그 프리미엄 소금이거든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셰프들이 쓰는 소금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소금이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그 외국 친구 중에서 한 명이 그 셰프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제가 물어본 적도 있어요. 어떤 소금을 추천하고 싶냐 그랬더니 말돈 소금을 바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돈 소금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닷물에는 생명체액이 필요한 지구상의 모든 미네랄이 이온 상태로 녹아 있다. 네. 이거를 이제 결정체로 만드는 게 소금이라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이 바닷물을 농축한 물이 결국에는 소금이다. 시중의 해양 심층수는 탈염한 바닷물에 소량의 간수를 탄 것이다. 간수를 멀리하면서 부족해진 미네랄은 약국에서 영양제 형태로 구입해서 겨우겨우 사람들이 이제 먹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소금을 먹지 않고 미네랄 소금을 먹지 않고 영양제로 이거를 보충하겠다. 그렇게 따졌을 때 그거를 좀 계산을 해볼 필요는 있겠죠. 어떤 게 더 싼 것인가.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그 미네랄 소금이 싼 것 같긴 해요. 욕심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감사한 일일 수 있는데 누치마스 소금에 비해서는 막 반 가격인데 아직도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비싸다고 하는 뭐 그런 경향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더 이상 못 사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뭐 저염식 아직까지도 이게 논쟁이 끝나지 않은 주제 같거든요. 의사들은 여전히 저염식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서로가 그 소금에 대해서 정의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또 생기는 부분도 있잖아요. 여기서 주장하는 소금이라는 거는 미네랄이 가득 들어있는 그런 나트륨 함량이 뭐 한 70% 정도 되는 그런 소금을 얘기하는 거고 의사들이 말하는 소금은 사실은 나트륨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게 더 큰 거죠. 라면에 들어가는 나트륨 뭐 그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얘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만약에 똑같이 저염식을 얘기해도 서로 다른 얘기를 할 가능성이 꽤 큰 거죠. 리얼몬드 소금 말고 말돈 소금, 계량드 소금으로 MQ 눈소금 대체 가능할까? 그렇죠. 그거 다 사도 MQ 눈소금보다 싸겠죠. 양도 훨씬 많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앞으로 그쪽으로 이제 실험을 할 생각이고 가능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차피 제가 이제 미네랄이 가득 있는 수돗물도 이제 먹고 있고, 네, 이래저래 이제 미네랄이 많이 보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보를 이제 모른 상태에서 평소 사는 대로 살면서 병을 고치겠다, 건강해지겠다, 이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냥 간편하게 MQ 눈소금을 돈 주고 사 먹는 게 저는 빠를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저처럼 근데, 이것저것 좀 비교를 해가면서 자본주의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는 뭐 그런 의도가 있으신 그런 분들이라면 뭐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볼 수도 있겠죠, 저처럼.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오늘 제가 결론으로 쓴 얘기가 조금 있는데 그 소금이라는 단어를 이제 쓰지 말자. 미네랄 소금에다가 그래 놓고선 마치 이게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이제 뉘앙스를 주지 말자. 만약에 이거를 약물의 어떤 효과를 보이는 것처럼 팔고 싶다면 그냥 약물로서 인정을 받자. 네, 이렇게 저는 좀 제안을 하고 싶은 거죠. 정말 내가 모든 걸 바쳐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맨땅에 헤딩하면서 근데 인정을 전혀 못 받다가 20년째 되는 해에 드디어 이제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뭔가 이제 보상을 얻고 싶겠죠. 실제로 저는 그런 사람들을 여럿 만나봤습니다. 정말 평생을 한 가지에 완전히 몰입해가지고 한 가지만 연구하신 그런 대가들, 그런 사람들일수록 안타깝게도 뭐 자존심이라든가 어떤 보상 심리라든가 이런 게 크더라고요. 인간 심리가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제품은 당연히 이제 뛰어나겠지만 결국에는 그런 어떤 그 연구의 결과나 연구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 그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세이노라고 혹시 요즘에 이제 많이 유명해지셨죠, 그분이. 그분이 이제 하는 얘기도 그거예요. 돈을 이제 많이 벌게 된 사람들. 그러니까 원래 돈이 많은 사람들 말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수성가형 부자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사장으로 뒀을 때 조심을 하라는 거죠. 뭔가 이제 결핍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직원을 대할 때 뭐 하나도 용서하지 않고 아주 완벽하게 하기를 원한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기가 그만큼 고생을 해서 어떤 결과물을 얻었기 때문에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도 말하자면은 밑바닥을 경험을 해봐야 된다. 약간 이제 그런 마인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당사자한테도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게. 그럼 보상 심리 또는
네, 어떤 약간 결핍 심리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그 환자들, 소비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진짜 건강혁명이란 무엇인가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몸을 담보로, 남의 몸을 담보로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려는 사람들에게서 자유로워지는 것. 이게 건강혁명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오늘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환자의 반란, 뭐 이런, 뭐 환자의 혁명, 이런 표현들을 되게 많이 썼어요. 이번 책에서. 뭐 여러 번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뭔가 좀 방향성이 좀 이번에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좀 이 생각은 듭니다. 물론 이분이 저기 소금 전문가라는 건 저도 네, 100% 인정을 합니다. 소금을 오래 연구하셨고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드셨죠. 아마도 세계적으로는 이 기술이 일본하고 한국 이제 두 군데만 있는 것 같네요. 이제 지금까지로 봐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자랑스러운 소금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그런 기술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냥 프리미엄 소금으로 어차피 나가기로 했으면 그냥 일반인들한테 팔지 말고 약간 B2B 형식으로 그냥 회사 대 회사로 그래 파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 생각은 드네요. 그냥 이제 돈 없는 그냥 서민들한테 파는 것보다는 그리고 해외 쪽으로 많이 진출해가지고 최고급 소금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MQ 눈소금에 가야 될 방향성이 아닌가 뭐 이 생각은 드네요. 자, 그 다음에 뭐 일본 누치마스 소금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요즘에 그 일본 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저는 만약에 일본 여행 갈 기회가 생기면은 여기 그 일본의 누치마스 소금 그 회사가 그 견학 프로그램 같은 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어요. 거기 이제 바닷가 근처에 뭐 있는 모양이던데, 뭐 아는 사람들은 더 알아서 또 찾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소금도 좀 사와 보고, 그래서 다 먹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미네랄 종류가 많은 것으로 이제 기네스 인증을 받았다. MQ 눈소금보다도 더 미네랄 함량이 많은 모양이에요. 이거를 그냥 식품으로 먹기보다는 그냥 어차피 소금은 뭐 썩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뭐 한 통을 사다가 감기 몸살 있을 때, 진짜 아플 때, 이럴 때 이제 그 티스푼 하나씩 먹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매일같이 이제 티스푼 하나씩 먹고 있거든요. MQ 눈소금을.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그럴 가능성이 이제 적어지고 정말 아플 때 한 번씩 이제 먹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소금을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소금이 누치마스 소금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네. 이 오시아드가 그 MQ 눈소금을 만드는 회사죠. 그래서 이 소금 제조와 판매에 관한 모든 권리를 이제 이전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그 독점권을 준 거죠. 네, 누치마스 소금이. 그래서 이 기술을 이제 뭐 다른 회사가 이제 가져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소금이 값을 올려도 가격을 올려도 또 딴지 걸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안타까운 거고 물론 이제 사업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되게 안타깝겠죠. 되게 좋은 소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이제 가질 수가 없으니까. 물론 이제 여기 책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 물론 오랜 시간 연구를 하고 그 바닷물의 특성과 소금의 특성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지 이제 소금을 제조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 경험담 뭐 이런 거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암과의 전쟁, 뭐 심지어는 뭐 암도 이제 실험을 해보니까 이제 쥐 같은 경우에는 간수를 이제 함량을 바꿔가면서 긍정적으로 변화가 생겼다는 거죠. 그다음에 뭐 당뇨, 고혈압, 뭐 신장 뭐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소금과 관련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정은 합니다. 뭐 이게 뭐 맞다 틀렸다 뭐 이렇게 제가 뭐 판단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서 뭐 이 정도 얘기하면은 그래도 오늘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이제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제 리뷰를 해야 되겠다는 뭔가 이제 의무감으로 이제 읽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무작정, 뭐, 이 소금에 대해서 막 극찬을 하고 싶지는 않은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솔직하게 최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제 경험담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이제 해드린 거고, 질병을 치유한다고 이렇게 뭐 광고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제품에 대해서 네, 우리가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어떻게 환자로서, 소비자로서, 네, 종속되지 않고, 진정한 그 건강혁명을 이룰 수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다시 정리하면은 이제 그런 거죠. 일단은 우리가 수돗물부터 점검을 해보자. 수돗물을 점검하는 방법은 여기 물사랑 누리집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수질 검사를 신청을 하면은 각 가정에 그 공무원들이 이제 방문을 해가지고 이 수질 검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수질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심지어는 그 저거 뭐 시에서 나라에서 그 어떤 뭐 배관을 뭐 바꾸는데 뭐 보조금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이거를 좀 이용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이렇게 많이 또 해줘야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질의 어떤 품질이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실제로 수질이 상당히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여전히. 뭐 동남아를 가든 뭐 어디 남미를 가든 그런 나라는 워낙에 그 수질이 안 좋기 때문에 그냥 생수를 사 먹어야 되는 막 그런 나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는 나라고 물론 저기 뭐 뉴질랜드 뭐 호주 이런 데서 막 빗물을 그냥 막 고개 들고서 막 먹을 수 있는 막 그런 나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미네랄 워터를 먹을 수 있는 나라다. 그다음에 이제 평소에 우리가 미네랄을 별도로 이게 소금을 통해서 섭취하지 않아도 미네랄을 많이 필요하지 않는 몸 상태를 만드는 거죠. 예, 그런 방법은 어쨌든 운동을 좀 꾸준히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운동을 꾸준히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낮춰야지 콜레스테롤도 이제 낮은 상태를 유지할 테고 뭐 혈압이든 뭐 비만이든 이런 게 관리가 돼야지 예, 미네랄이 덜 필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치유를 해야 되고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관리를 할 수 있으면은 사실 미네랄 소금 안 먹어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환자들의 그 건강 혁명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제가 최근에 많이 또 설파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수면입니다. 수면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수면이 잘 안 되면은 정말 많은 것들이 망가집니다. 일상생활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해롭고 그게 결국에는 그 관계성, 다른 사람들한테도 피해를 주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네, 수면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이제 건강을 바란다는 것은 약간 좀 욕심이라고도 생각을 들어요. 안 좋은 거 다 하고 나서 뭐 쉽게 뭔가 해결하려는 뭐 이런 태도 이런 거는 사실 한계가 있지 않나. 이 책에서도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 생활 습관 물론 중요하다 얘기를 하고 소금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그 점은 그래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이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식습관 관련해서도 요즘에 이제 계속 관심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뭐 건강 관련된 얘기를 계속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있고, 마냥 20대 같지는 않죠. 그렇지만 제 또래에 비해서는, 그래도 뭐 한 10년 이상 젊다는 얘기를 많이 듣긴 합니다. 좀 배도 안 나왔고, 근력도 어느 정도 네, 유지가 되고 있고, 유연성도 꽤 좋은 편이고,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몸 관리 차원을 넘어서 이 삶의 질을 높인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소금에도 관심이 이제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자, 그래서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또 건강한 월요일 보내시길 바랍니다.